2025년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2026년에 재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점프 계열 IP들을 중심으로 한 대작들과 감독의 스타일을 적극 살린 오리지널 작품들이 공존하며 상업적 흥행과 작품성의 균형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작화 면에서도 장르를 막론하고 각 작품의 개성과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각적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압도하는 액션부터 캐릭터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듯한 섬세한 움직임까지 2025년 일본 애니메이션이 본연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비스코드 2기 1화 아방의 급중국 장면, 콘티는 야마모토 유스케, 원하는 이가라시 카이. 약 3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의 도입부를 본편과 전혀 다른 화풍의 극중국으로 시작하는 대담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이가라시 카이의 1인 원화로 작가 감독과 제2원화를 거치지 않아 그의 작화가 화면 전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타메치메를 살린 캐릭터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코믹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분방하게 그리지만 캐릭터는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화면 곳곳의 손글씨 텍스트도 시각적인 재미를 더해줍니다. 극중국이라는 설정을 활용해 본편과는 상반된 거친 펜성과 감각적인 타이밍이 돋보이는 새로운 작가 스타일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앤설리 오프닝, 앤의 롱테이크 인사 장면, 콘티와 연출은 야마다 나오코. 단색의 배경 위에 명암을 생략한 플랫한 작화임에도 캐릭터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실제감 있게 다가옵니다. 앤이 팔을 흔들거나 몸을 돌릴 때 어깨와 골반의 축이 무너지지 않아 정확한 메스감이 유지되며 옷주름의 흐름만으로 인체의 입체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걷는 동작이 춤이나 인사로 이어질 때 별도의 예비 동작 없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복잡한 배경미술 대신 오로지 대생력과 타이밍만으로 캐릭터의 성격까지 표현한 장면입니다. 모노사마 나비키 장면, 원화 오쿠보 슌스케, 작감 이마오카 노리유키. 거센 바람을 시각화한 나비키 작화가 인상적입니다. 묵직한 뒷머리와 가볍게 날리는 잔머리, 그리고 헐렁한 옷감의 펄럭임을 각기 다른 타이밍으로 설계해 풍성한 밀도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도 작화가 매우 안정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사치기가 돌아보자 관성과 바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머리카락 작화가 돋보입니다. 눈 클로즈업 컷의 경우 촬영 효과가 입혀지기 이전인 원화 단계에서부터 렌즈 공면에 맺힌 풍경의 왜곡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의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나비키 장면입니다. 루리의 보석 9화 루리의 댐 마주 장면, 콘티와 연출은 미톤, 원화 루이2. 도입부는 정석적인 팔로우스루가 적용된 포니테일의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이 포니테일은 시선을 화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댐의 웅장함을 드러내는 컷으로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이때 배낭맨 캐릭터들의 무게중심 이동을 고려한 작가가 눈에 띕니다. 각 캐릭터들의 성격을 고려한 액팅도 돋보입니다. 특히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루리의 활기찬 성격이 움직임 설계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정상에 다다르는 컷에서는 지면을 과감히 배제하고 인물과 하늘만을 포착해 도달의 해방감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로우 앵글과 신체 투시가 적용된 구도에서 캐릭터들이 커브를 도는 난이도가 높은 컷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무너짐 없이 견고하게 화면을 성립시킨 작화력이 압권입니다. 공간감을 살린 레이아웃과 풍부한 캐릭터 작화로 첫 콘티 연출을 맡은 미톤과 원화를 맡은 루이투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장면입니다. 원피스 1128화 보니의 총 습득 장면, 콘티와 연출은 시시도 노조무. 시선은 전방의 적에게 고정한 채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 총을 찾는 연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총에 손이 닿은 직후 곧바로 쥐지 못하고 재차 확인하는 그림을 추가한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컨텍스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엿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타코피의 원제 3화에서도 마리나의 어머니가 리모컨을 잡고자 할 때 컵을 건드려 쏟는 움직임을 추가함으로써 흥분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야이바 22화 사야카의 공중 파지 장면, 콘티 하타 요스케, 원화 하야시 유키. 한 손으로 검을 낚아채 양손으로 그립을 확보하는 작화가 대단합니다. 사야카가 한 손으로 매달린 순간 어깨 관절이 귀 옆까지 완전히 늘어난 실루엣은 캐릭터의 체중이 팔 하나에 온전히 실리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상체가 축이 되어 고정되자 하반신은 관성에 따라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튕겨져 나갑니다. 몸 전체가 덜컥거리며 흔들리는 묘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리얼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의 일그러진 표정, 그립 받고 고개를 떨구는 동작의 디테일은 고통의 무게를 실감케 합니다. 끈적하게 흘러내려오는 피의 질감도 인상적입니다. 이후 야이바를 관광 로우 앵글로 포착함으로써 두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타코피의 원제 사마 마리아의 포브컷, 콘티와 연출은 리카, 워나, 사카구치 쇼야. 마리나로 변신한 타코피가 집에 들어서자 1인칭 시점으로 전환되는 카메라 연출이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3D 레이아웃 위에 구축된 캐릭터 작화가 인상적입니다. 신발을 벗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떨구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과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캐릭터의 움직임에 실제감을 불어넣으며 작가적 설득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주관적 카메라는 타코피와 마리나 그리고 시청자의 시선을 하나로 동기화시킵니다. 이 시선의 일치는 시청자의 공감 대상을 자연스럽게 시즈카에서 마리나로 이동시키며 동시에 자신을 타코피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탁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길드에 접수한 오프닝 시조세 장면. 콘티 연출 몬스터 작감은 오오노 니치카. 비행기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난 오오노 니치카의 장기가 기계가 아닌 시조세라는 생물로 치환되어 발휘되었습니다. 풍부한 매수를 통해 구현된 시조세의 생물학적 리얼리티가 대단합니다. 목을 털 때 느껴지는 메스감, 탑승 순간의 반동, 도약시 이동하는 무게중심, 그리고 팽팽한 날개의 텐션과 바람에 반응하는 날개막의 미세한 떨림까지 생물의 움직임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보입니다. 특히 숨막까지 묘사해낸 탄력적인 눈 깜빡임은 가상의 존재에 확실한 생물학적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100m 롱테이크 로토스코핑 장면. 무려 3분 40초에 달하는 롱테이크를 로토스코핑으로 밀어붙인 대범한 시도가 압권입니다.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된 실사 영상 위에 쏟아지는 폭우까지 더한 고난도 컷이지만 약 9,830장의 매수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전례 없는 밀도감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 시퀀스에서 특별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그저 묵묵히 몸을 푸는 선수들과 경기장의 공기를 건조하게 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집요한 롱테이크가 만들어낸 3분 40초의 정적은 단 10초의 폭발적인 질주를 더욱 무겁고 강렬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CT5화 콘티와 연출은 오우타 미노루, 작가는 카도아키 미쿠. CT5화는 3D 디오라마, 레트로 게임 UI, 그리고 과감한 구분할 화면 등 TV 애니메이션의 문법을 빗든 전위적인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출들은 결국 후반부의 파티 장면으로 수렴합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이들은 모두 앞선 장면에서 최소 한 컷이라도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파티를 즐기는 모습은 그 자체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전위적인 시도들 속에서도 이 작품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결국 도시 그 자체이며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뉴펜스가 6화 천사형제 변신 장면. 콘티 이마이시 히로유키, 워나 요네야마 마이. 펜스가 특유의 플랫하고 날카로운 카툰 스타일이 회전 연출을 통해 사실적인 작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돋보입니다. 얼굴을 회전축으로 삼아 하이앵글에서 로우앵글로 흩어내리는 카메라 워크는 변화된 작화의 육체적 질감을 효과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곽선 위주의 카툰 작화는 배제되고 골격과 근육의 흐름을 날카로운 펜션으로 묘사하는 극가풍 데생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날개가 돋아나는 견갑골 주변의 승모근과 광배근, 척추 길이끈의 해부학적 디테일이 대단하며 이러한 묘사를 통해 캐릭터에게 압도적인 육체적 실제감을 부여합니다. 모노 8화 다오니의 스케이트보딩 장면. 콘티와 연출은 마키노 히데노리, 워나 타카하시 유이치. 액션캠으로 스케이터를 뒤따르는 감각을 생생하게 살려낸 배경동화가 압권입니다. 광각렌즈 특유의 왜곡을 적극 활용하여 캐릭터가 화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가속감을 시각화했으며 화면을 꽉 채우는 노면 묘사는 아스팔트의 질감과 속도선을 극대화해 직관적인 현장감을 전달합니다. 코너링 시 척추를 축으로 상체가 비틀리는 복잡한 동작에서도 인체의 볼륨과 조형의 견고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너 탈출 직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모으는 등 실제 주행 메커니즘을 캐릭터 연기에 녹여낸 디테일도 돋보입니다. CT7화 오토바이 배경동화 장면. 콘티 연출 원하는 키타노하라 노리유키. 마치 직접 핸들을 잡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정교한 투시로 설계된 레이아웃을 통해 오직 배경동화만으로 주행의 속도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특히 촬영 효과까지 작화로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기조에 따라 고속 주행 시에는 건물의 선을 왜곡하거나 아예 뭉개버려 속도를 강조합니다. 반면 코너링을 위해 감속하는 구간에서는 건물의 부피감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왜곡과 정밀함을 오가는 이러한 작화 밀도 조절은 해당 컷의 레이아웃이 얼마나 탄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여기에 지형의 굴곡을 타고 흐르는 헤드라이트의 사실적인 묘사까지 더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공간의 깊이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단단한 20화 오카룽의 음악시 전투 장면. 콘티 야지마 테츠오, 워나 이시모리 겐타. 극단적인 포즈와 변칙적인 타이밍이 어우러져 짜릿한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작화는 상콤마로 동작의 매끄러움보다는 타격점과 액션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감하게 단축한 예비 동작과 액션의 핵심 순간만에 포착하는 이러한 작화는 마치 유아사 마사하키를 연상케 합니다. 광각 렌즈의 왜곡을 활용한 데포름에도 눈에 띕니다. 로우 앵글에서 팔다리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뒤틀어 표현함으로써 캐릭터의 빠른 속도와 운동 방향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액션에 호응하는 군중 묘사 또한 탁월합니다. 엑스트라들이 개별 개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질량 덩어리로 뭉쳐 내동댕이 쳐지거나 주인공과 동일한 문법의 극단적인 포즈로 슬라이딩하는 장면은 화면 전체의 밀도와 타격감을 높여줍니다. 과장과 왜곡을 적극 활용하여 애니메이션만의 역동성을 구현해낸 장면입니다.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1화 미치루 등장 장면, 워나 나가타 히로토, 특유의 탄력 있는 캐릭터 묘사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레이아웃이 돋보입니다. 볼의 질감을 표현한 대담한 형태의 문개기는 캐릭터에게 젤리 같은 탄성을 부여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쫀득함은 샤프트풍의 평면적인 그래픽 연출로 환기되고 순식간에 날카로운 사슬 액션으로 전환되며 극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레이아웃의 깊이감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듯 사슬이 화면 앞으로 쇄도하는 구도는 긴박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쫀득한 캐릭터 작화와 속도감 있는 사슬 액션의 대비는 이 무자비한 장면을 오히려 코믹하게 만들어줍니다. 야이바 12와 코지로와 나데시코의 승부 장면, 콘티 연출 작감은 노자키 하치코, 타메치메를 살린 캐릭터 움직임과 레이아웃을 통한 구도 전환으로 1대1 건극 액션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오바케를 활용한 상코마 작화를 사용하면서도 캐릭터의 형태는 견고합니다. 이는 애니메이터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캐릭터성은 놓지 않으려는 작가 감독의 역량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변하는 카메라 워크 또한 일품입니다. 코지로의 공격을 받아내는 사야카를 광각 로우 앵글로 포착해 수세에 몰린 상황을 강조한 뒤 곧바로 사야카가 수직 점프를 감행하며 화면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전개는 공간의 높낮이를 통해 공수의 입장이 역전되는 흐름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때 도약을 위해 무기를 고쳐잡는 사야카의 동작과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시선을 뺏기는 코지로의 리액션도 인상적입니다. 리듬감 있는 작화와 치밀한 레이아웃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맛있는 1대1 액션 장면입니다. 야이바 6화 배트가이의 추격 장면, 콘티와 연출은 토쿠노 유지, 작가가 원하는 마에나미 타케시, 빌딩 숲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레이아웃이 돋보입니다. 배경 자체는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3D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위에 기둥이나 탑차와 같은 장애물을 배치하여 추격전의 긴박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날렵하게 피하는 쇼노스키와 이를 베어버리며 돌진하는 배트가이의 모습에서 캐릭터성도 엿보입니다. 이때 탑차 절단의 메스감 표현이 대단합니다.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캐릭터들이 화면 안쪽에서 앞으로 쇄도했다가 다시 화면 앞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동선을 통해 빌딩 숲이라는 공간감을 극대화합니다. 목의 연동을 이용한 쇼노스키와 무릎 반동을 이용한 배트가이의 서로 다른 비행 메커니즘도 인상적입니다. 체인소맨 레제편 태풍 소용돌이 장면, 원하는 와타나베 케이이치로, 태풍의 소용돌이 속 제어 불가능한 속도감은 캐릭터의 인체 비례를 과감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각화됩니다. 마치 액체처럼 흐물거리는 곡선의 실루엣은 빨려 들어가는 힘과 그것을 기어코 돌파하려는 광기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형태가 무너진 캐릭터 작가와 견고한 3D 기차 모델링의 결합은 자칫 이지적일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 시각적 대비가 태풍 속의 혼돈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원피스 1144와 오로성 등장 장면, 콘티 뱅상 상사르, 워나 휴고 레모니에, 오로성의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돋보입니다. 카메라는 탑뷰에서 시작해 로우 앵글 그리고 극단적인 로우 앵글로 시점을 낮추며 피사체의 거대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화면에 가득 채운 오르성의 발과 다리는 렌즈 안에 전신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체감케 합니다. 이러한 압도감은 타이밍 설계로 완성됩니다. 루피는 필사적으로 달려나가지만 오르성은 묵직하고 느린 보폭으로 이동합니다. 이 극명한 속도의 대비는 두 피사체 간의 거리감과 체급 차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평소 기어5의 루피가 오바케를 적극 활용한 자유로운 형태로 묘사되었던과 달리 이 장면에서는 렌즈의 투시와 비례를 철저히 지킨 단단한 육재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거대한 존재 앞에 놓인 루피의 물리적 위기를 강조하는 연출로 기능합니다. 언데드 언럭 윈터편, 주이스와 빌리의 설원 전투 장면, 마치 물 흐르는 듯한 유려한 1대1 건극 액션이 돋보입니다. 박성호 감독 특유의 다이나믹한 카메라 워크는 전장의 입체감을 극대화하며 정직한 턴제 방식을 탈피해 공방이 실시간으로 맞물리는 리얼한 합을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각 캐릭터의 동작이 끝나기 전에 상대의 동작이 파고드는 등 공방의 호흡이 원화 단위에서부터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속도감을 위한 작가적 허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캐릭터의 원형을 견고하게 유지해 묵직한 액션의 맛을 살렸습니다. 여기에 표정을 배제한 클로즈업 컷으로 상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불꽃검의 실루엣과 붓 질감의 임팩트 프레임과 같은 시각적 장치들이 더해져 전투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리제르 63화, 가필과 쿠르강의 전투, 원화 뱅상상사르, 액션의 흐름을 종속시키는 카메라 워크를 통해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카메라는 공방을 주고받는 캐릭터를 교체하며 시점을 비틀고 회전시킵니다. 이는 캐릭터가 3차원 공간 전체를 이용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투의 혼란과 급박함을 전달합니다. 급격한 앵글 변화에도 캐릭터의 형태력은 견고합니다. 회전하는 앵글 속에서도 신체의 매스감은 무너지지 않으며 쿠르강의 검이나 가필의 목걸이와 같은 장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격감을 극대화하는 임팩트 프레임, 적은 명암으로 쫀득한 질감을 살린 물 표현,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넣은 둥근 물방울들도 전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듭니다. 원피스 1127화 루피와 키자루의 전투 장면, 콘티 마츠미 와타루, 원화 뱅상상사르. 빛의 속도와 고무의 자유를 활용한 창의적인 액션 설계가 돋보입니다. 특히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캐릭터의 형태를 과감히 뭉개는 오바케와 반대로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매스감의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루피의 기어5 작가는 고전 미국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적극 차용했습니다. 해부학적 관절을 무시하고 연체동물처럼 휘어지는 팔다리와 과장되게 돌출되는 눈의 표현은 카툰 특유의 자유로움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합니다. 반면 키자루의 강렬한 광호는 캐릭터의 칼같이 날카로운 명암을 들이우며 순간적으로 조각상 같은 압도적 매스감과 견고한 포름을 부여합니다. 한 시퀀스 안에서 유연한 형태 파괴와 묵직한 매스감이 교차하며 오직 애니메이션만이 줄 수 있는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체인소맨 레제편, 레제와 체인소맨의 빌딩 전투 장면, 원하는 소스롯. 액션의 고주에 맞춘 공간의 확장과 캐릭터의 형태 변화가 강렬한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도입부는 광각 렌즈를 활용해 바닥과 건물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공간감을 구축합니다. 이때까지 체인소맨의 디테일은 명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레제가 난입하는 순간 화면은 급격히 왜곡되며 수직적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갈비뼈를 가격하는 임팩트 프레임과 함께 형태를 뭉개뜨리는 작화는 타격감을 시각적 쾌감으로 치환합니다. 이후 공간은 전방위로 확장됩니다. 외곽선을 배제하고 1콤마로 회전하는 체인소맨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폭발 이펙트, 그리고 레제의 이동 궤적을 시각화한 초록색 선들이 뒤엉키며 화면을 지배합니다. 이어진 체인소맨 시점의 짧은 호흡 끝에 레제의 펀치가 장렬하며 공간과 캐릭터의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시퀀스는 마무리됩니다. 수평, 수직, 전방위로 이어지는 공간의 확장과 작화의 과감한 왜곡이 결합된 혼란스러운 시퀀스지만 주요 액션을 화면 중앙에 집중시키는 계산된 레이아웃을 통해 시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시각적 쾌감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만든 뛰어난 액션 장면입니다. 전수 2화 이타노 서커스 장면, 원하는 카와하라 토모히로. 작품 컨셉에 맞춰 러프한 연필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마치 원화가 실체화된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3D 가이드 위에 2D의 거친 터치를 덧입힌 하이브리드 작화로 카메라 앵글과 렌즈의 묘사까지 고려해 이타노 서커스의 맛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3D 가이드는 이타노 이치로의 검수를 거쳤으며 원하는 그의 제자인 카와하라 토모히로가 직접 맡았습니다. 야이바 23화 카나다 드래곤 장면, 원하는 요토. 화면을 찍고 나올 듯한 호쾌한 에너지 이펙트가 압권입니다. 도입부에서는 둥근 빗망울의 팽창과 날카로운 선의 파열을 충돌시켜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붕괴와 재구축을 반복하는 카오스 상태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 도형의 난무는 지금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감각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후 쏟아져 나오는 드래곤의 형상에서는 카나다 요시노리 스타일의 정수가 느껴집니다. 단색으로 처리된 실루엣 위로 날카로운 비하학적 하이라이트를 활용해 입체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용의 움직임에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하이라이트 처리는 평면적인 그림에 확실한 질감과 속도감을 불어넣으며 카나다 드래곤의 문법을 완벽하게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요토의 이러한 이펙트는 산다 1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형자를 대고 그린 특유의 동그란 이펙트가 묘한 안정감을 부여하며 시각적 재미를 선사합니다. 나이아 167화 올포원의 사념 이펙트 장면, 원하는 앵글 캐대. 고밀도의 이펙트가 뿜어내는 중량감과 박력이 화면을 장악합니다. 정형화된 형태를 거부한 채 끊임없이 뒤틀리고 팽창하는 쉐이프의 변주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디테일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 삽입된 임팩트 프레임의 강렬함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스타워즈 비전스 블랙, 감독 오우이라 시냐. 오이라 시냐 특유의 표현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이 작품 전편에 걸쳐 펼쳐집니다. 언제나 배경이자 소모품으로만 존재했던 스톰트루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한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공포를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대담한 배경동화와 트랜지션으로 화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녹아내리는 한 인간의 정신을 그립니다. 엔도 마사하키, 이노우에 토시유키, 혼다 타케시와 같은 전설적인 베테랑들과 바이,
장 웨일리, 줄리안 벤틀리와 같은 해외 애니메이터들의 협업이 돋보이며 오직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쾌감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2025년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든 2025년을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꼭 방영될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2026년에도 많은 작품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5년 못지않는 풍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2026년에 뵙겠습니다.